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요즘 거리에서요, 하얀색 승합차 타다라고 적힌 차들 한 번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종의 신개념 운송 서비스이죠. 최근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타다 서비스에 반발하면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을 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만큼 이 상황이 참 심각한 이 사회의 이슈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가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협한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택시와 타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국철희 이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월 그 카카오 카풀이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합의되면서 해결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타다 서비스로 인한 논쟁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불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렌터카로 택시하면 안 되잖아요?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한다, 승객을 태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네. 렌터카하고 택시하고 합하면 100만 대입니다. 네. 택시는 규제가 엄청나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예. 공공 규제도 없고 100만 대가 과잉 경쟁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택시 산업 전체가 붕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11인승 이상 렌트카가 기사와 함께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렌터카와 택시는 운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상 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둘 예. 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경계선을 명확히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수법 34조에 보면 네네. 1항, 2항, 3항 임차한 자는 임차한 자에게는 대여 사업자는 모두 다 알선 운송, 유상 운송이 되어 모두 금지 조항으로 가득 찼죠. 그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예외 조항을 자꾸 해석을 확대해가지고 이 법 전체를 뒤집어 엎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석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 법 말고 시행령에 네네. 기사 알선을 장애인과 외국인 기사 알선 가능하게 돼 있다, 이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 2, 3년 전에 승합차도 관광용으로 필요하니 기사 알선이 가능하게 해달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기사 알선이 승합차에 가능하게 돼 있죠. 네네. 근데 그 조항을, 그 작구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법 전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법 전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택시 운송 사업법에 대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렌터카로 승합차로 출발은 하나 승합차 좌석 떼서 6, 7인용으로 만들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5, 6인용도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렌터카는 자유롭게 등록해서 저 렌터카 대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늘린 렌터카로 다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영업이라는 것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쟁점 사안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일종의 타다가 실제로 배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타다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운전기사가 차량을 차고지에서 배정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차고지로 들어가게 되면 네네. 손님을 못 태우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차고지 밖에서 배회 중임이 입증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입증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차고지 밖에서 콜로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서울 시내는 개인 택시가 5만 대고요. 예. 회사 택시가 2만 5천 대를 넘는데 이 2인 내지 1.5인이 일하니까요. 8, 9만 명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타다 측에서 한 1,00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택시 시장에 그렇게 위협적인 그러한 요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께서는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다는 회사 택시 인수해서 합법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지금 렌터카가 택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전체 운수 사업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경계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대략 한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유사한 업종으로 파파도 나왔고요. 예. 차차도 있는데 각각 2개월, 3개월 내 1000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모든 업체들이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타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2의 타다, 제10의 타다 이렇게 나와서 순식간에 택시 시장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종의 그 권리 금격, 흔히 말하는 번호판 가격이라고 얘기하나요? 면허 가격. 네. 이것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래 면허 프리미엄은 과거에는 집안채 값이라고 했었는데요. 네네.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심각하니까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은퇴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폭락해버리면 심각한 노후 대책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 수익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권 그 자체의 가격도 뚝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면허권으로만 막 얘기되고 언론에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택시 매출이 반토막 나지 않을까 하는 택시 직업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신 김에 그 면허 가격,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번호판 가격이라는 것이 얼마인데 얼마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시중에서는 1억이다, 9천만 원이다, 이런 것이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자, 지방은 좀 비싸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서울은 쭉 7천만 원 선에서 유지되다가 한 2, 3년 전에 8천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네네. 그런 1,000만 원의 상하 변동폭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럼 이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은 제3의 지대에서 국가나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택시기사 분들의 면허를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신산업은 개인 택시 면허 말고요. 회사 네네. 택시 면허가 있습니다. 회사 택시 면허는 더 싸고요. 네네. 합법적으로 회사를 매입해서 이 택시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목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 생각에는 기존 회사 택시 면허를 사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신사업 면허라고 신산업에 관한 면허라고 그래서 면허를 공짜로 얻고 정부가 기존 면허들을 감차식으로 해주는 걸 노리는 공짜 면허를 노린 거 아닌가 하는 네네. 의심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사장님, 보다 좀 질 좋은 서비스로 승차를 하고 운송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반은 정부의 규제고요. 반은 저희의 자구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현재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밖에서 1%의 공급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90%의 공급량이 승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를 봐야 전체가 개선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한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새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승객이 빈차를 지정해서 차를 타게 하는 공공승차앱 같은 경우는 네네. 대상자가 소수의 고급고백 1%가 아니라 전체 99%를 향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 개인 택시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침해받지가 않고 회사 택시 쪽과 좀 협력을 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요? 신산업은 플랫폼 산업입니다. 네네. 플랫폼 산업은 카카오에서 보시다시피 진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 현재 논란이 되는 건 그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신면허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회사 택시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인데 왜 공짜 면허만을 노리고 산업의 근간을 흔드냐라는 얘기를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네. 대신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그 1%의 핵심 모델이 아니라 적어도 50% 내지 90%가 전체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네네. 그 내용은 첫 번째 청년 택시가 될 수 있도록 개인 택시 매입을 지금 청년층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3년 예. 회사 택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무사고 조항만 바뀌어서 청년들도 개인 택시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다 측이 회사 택시 면허를 취득하라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다는 거 언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회사 택시는 네네. 항상 매매가 오고 가거든요. 예. 그 회사를 사서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회사 택시 사장님들도 자기 회사 가치가 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매입해서 하다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기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말고 타다 측이 회사 택시 쪽의 시장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타다는 개인 기사가 아니고 회사 택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거꾸로 그러면 기존의 회사 택시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회사 택시는 사업자가 노령화되면 네네.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죠. 예. 저희 개인 택시가 노령이 되면 은퇴하면서 차를 팔고 청년층이 그걸 사고 하면 좋은 것처럼 똑같이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매입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국철이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